현재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대거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한국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자동차가 합작으로 건설 중인 미국 현지 공장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 팀장급 숙련 인력이 이민당국에 체포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공장의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사태를 지켜보던 한국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투자 신뢰도 역시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작 구금된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미국에 남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한 반응은 미국 내에서도 황당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의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인 300명을 구금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미국 내 수천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작 미국 첨단 공장 건설의 필수적인 핵심 인력의 유입을 막아버려 수만 명의 미국인 일자리 창출 계획 자체가 위태로워졌다는 지적입니다. 한 미국 이민법 전문가는 공장이 완공되고 나서야 비로소 미국인들이 정식 채용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무슨 이유에선지 공장 완공도 전에 성급하게 단속을 벌였다 라며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한국인 기술자들이 미국 공장에 투입되었을까요? 보통 해외에 공장을 건설할 때 현지 건설업체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공사 속도가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조지아주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역시 현대 엔지니어링을 비롯한 한국 건설사들이 대거 투입되어 공사를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식 건설 노하우를 총동원하면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건설 인력 구성은 한국인 중심이 되더라도 그 결과 미국 내 공장이 훨씬 빨리 완공되면 더 많은 미국인들을 더 빨리 고용할 수 있어 결국 미국 경제에도 이득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실제 배터리 공장의 경우 기존 자동차 조립 공장보다 훨씬 복잡한 공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최고 기술진들이 대거 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 미국 노동자들은 이런 특수 산업 설비를 다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배터리 공장을 설계, 건설하는 엔지니어들은 오염물질 통제, 휘발성 화합물 혼합, 기존 공장보다 훨씬 높은 전압, 부하 처리 등에 대한 깊은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문 인력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업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미국 인력으로 자체 소화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교육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미국 이민국이 들이닥쳐 숙련자들을 대거 쇠고랑 채워 내쫓은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며 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많은 국가들은 한국 기업의 공장을 유치할 때 필수 인력의 비자 문제까지 패키지로 해결해줍니다. 한국에서 공장을 옮겨갈 경우 핵심 기술자와 관리자들이 함께 이동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미국의 경우 이번 사태 전부터 관련 비자 발급이 사실상 막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 업체들은 단기 출장용인 B1, B2 상용 비자나 전자여행 허가제를 활용해 인력을 들여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허점을 미국 당국이 파고들어 불법 취업 딱지를 붙이고 대대적인 급습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강경 단속이 당연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그 전말을 뜯어보면 지나치게 만만한 상대인 한국 기업들을 희생양 삼은 보여주기식 단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이민당국은 이번 작전을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떠벌렸지만, 현장에서는 엉터리로 진행된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번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상당수는 B1, B2 비자를 받아 입국한 엔지니어들로 현지 사무실에서 회의에 참석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상용 비자를 받고 회사에 방문해 미팅을 하는 것 자체는 전혀 불법이 아닌 절차입니다. 이들은 미국 내에서 임금을 받으며 공사 현장에서 일한 것도 아닌데, 이민당국은 이들마저 무더기로 체포하며 이 수갑과 족쇄를 채운 뒤 억류시설을 보냈습니다. 마치 강력범죄자 다루듯 한국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인 셈입니다. 체포 대상이 아니었을 사람들까지 싹쓸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번 조지아주 단속 과정에서 한국 업체와 협력 중이던 일본 기업 직원 3명도 일본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붙잡혔던 사실이 일본 정부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단속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대적인 이민 단속 확대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이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불법 체류자 색출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속의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며칠 전 보스턴 일대에서 애국자 2.0 작전이 시작된 데 이어 시카고 등 중부 지역에서도 대규모 급습 작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시카고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이나 연방군 투입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자칫 군 병력이 도시 치안에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의 유색인종 이민자 커뮤니티를 겨냥해 표적 단속을 벌인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모순적이면서도 자충수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는 취임 직후 외국 기업인들을 불러 모아 대미 투자 유치를 자랑스럽게 홍보했고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나 한국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 등으로부터 이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내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한껏 생색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업들을 이민법 잣대를 들이대 압박함으로써 스스로 그때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외국 기업이 자국에 와서 투자하면 최소한 일정 기간은 지원 사격을 해줘야 할 텐데 불과 몇 달 만에 환대가 탄압으로 돌변했으니 황당한 노릇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해 이재명 한국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현지 공장 설립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 아니겠느냐라며 이번 사태가 향후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도무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 단속을 촉발한 정보 제공자가 미국 내 극우 정치인 토리 블래넘이라는 인물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그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브로커를 통해 불법 고용되었고 그 가족들은 본국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 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이민당국에 제보했다고 합니다. 국내 일각에서는 남한과 북한을 헷갈린 것 아니냐는 조롱이 나올 정도로 실체와 동떨어진 음모론에 가까운 정보였는데 미국 정부가 설마 이런 터무니없는 첩보에 기대 한국인을 대거 체포할 것이라면 한미관계 사상 최고의 망신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돌연 한국에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취지의 무례한 트윗을 올려 외교 결례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 때문에 트럼프 정권 하에서 앞으로 또 무슨 돌발적인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한국 측에 퍼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급하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서둘러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모든 한국인 구금자를 즉시 석방하고 송환 시 수갑을 채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이례적인 조건이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구금되었던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미국에 남아 계속 일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억류시설에 갇혀있던 이들에게 느닷없이 미국에 남아서 일하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급파된 전세기는 애초에 300여 명 전원을 태우고 즉각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희망자는 미국에 남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바람에 이들의 출국은 하루 연기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미국에 남아 미국인 노동자들을 교육시키고 공장을 완공하도록 돕길 바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정작 필요해서 불러놓고선 비자는 내주지 않아 편법으로 일하게 만들더니 느닷없이 들이닥쳐 죄인 취급을 하며 수갑까지 채웠다가 이제 와서야 이들이 없으면 공장을 못 짓는 핵심 인력임을 깨닫자 태도를 바꿔 제발 돌아와서 일해달라 라고 하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민들로서는 치욕적인 일을 당한 뒤 뒤늦게 가치를 알아본 미국의 태도 변화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설령 그 기술자들이 미국에 남는다 해도 비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한 언제 또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노릇입니다.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황에서 아무리 미국 대통령의 요청이라 한들 그 말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상대로 한국 대기업들은 미국의 황당한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결국 구금됐던 300여 명의 한국인 기술 인력 중 단 한 명만이 미국 잔류를 선택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예정대로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미국 현지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이 진행 중이던 수십 개의 첨단 공장 프로젝트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설령 미국 공장 건설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번에 불거진 비자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또 이민당국이 들이닥칠지 모르고 미국 내 예측이 불가능한 정책 변화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미국 시장의 리스크가 한순간에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향후 대미 투자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위기의식까지 감돌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는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부터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약속을 뒤집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당근으로 내세웠던 보조금 혜택을 유야무야 하더니 이제는 한국 보고 500조 원에 달하는 추가 현금 투자를 내놓으라는 식의 압박마저 가했습니다. 그 와중에 정작 자국의 공장을 세워주겠다고 온 외국 기술자들은 무더기 체포에 내쫓는 자충수를 둔 것입니다. 미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외국인 혐오 정서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향후 미국 내 반외국인 분위기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앞서 약속했던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은 앞으로 거의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고 한국 기업의 기술만 빼가려 한다는 의심마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첨단 기술은 한국에 보유한 채 미국이 아닌 제3국에 조용히 투자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 한국 기업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장이 완전히 지어지기도 전에 이 정도라면 완공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